이 이야기는 염력자라고 불리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중 한 명은 여러 가지 힘을 가진 히요부 기요스케로 펜드라라는 염력자 조직의 리더였다. 이야기는 기요스케가 포로로 잡혀 염력자를 위한 특수 감옥인 교착 상태의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시작되었다. 그가 교도관을 모욕했을 때 그의 보조가 화를 내며 그가 그곳에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때렸다. 기요스케가 시도해보겠다고 하자 총이 즉시 그에게 조준되었다. 하니미야라는 수감자가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기요스케가 그에게 다가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는 헬리콥터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당국은 즉시 염력자 차단 장치를 최대 출력으로 작동시켜 그의 힘이 작동하지 않게 하고 헬리콥터가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는 감옥으로 끌려갔고 히노미야도 함께 끌려갔다. 감옥에서 그들은 기요스케의 조직에 대해 이야기했다. 히노미야는 만약 그들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조직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요스케는 그가 한 말을 기억하겠다고 말했고 히노미야도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기요스케는 또한 그곳에서 임무를 마친 후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교도소장은 그의 보조와 함께 기요스케를 독살할 계획을 세웠다. 식당에 있는 동안 기요스케는 요리사가 그의 수프에 독을 넣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프를 히노미야에게 주었다. 히노미야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주저 없이 먹었다. 그날 오후 죄수들은 결투를 했고 히노미야가 상대와 싸우게 되었다. 독이 이미 그의 위에서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히노미야는 싸울 수 없었고 패배했다. 쿄스케가 그에게 다가와 히노미야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한 계획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판드라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히노미야가 깨어났을 때 그는 바닥에 누워있는 쿄스케와 의사, 경비원을 보았다. 그들은 이 방을 나갔고 쿄스케는 지역에서 그의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비원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숨었으며 경비원이 가까이 오자 히노미야가 재빨리 그를 공격했다. 쿄스케는 그가 한 일에 놀랐고 히노미야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군대의 전직 멤버라고 말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가다가 거대한 방에 도착했다. 이 방의 내용을 본 기요스케는 분노에 휩싸여 히노미야가 들고 있던 총을 집어들고 주변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다. 히노미야는 타오르는 사진을 발견하고 그 안에 젊은 기요스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유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유리로 둘러싸인 침대에서 커튼 사이로 엿보고 침대에서 나왔다. 기요스케가 유리에게 다가가자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교도관도 함께 있었고 그와 함께 괴물을 풀어주었다. 경고 없이 기요스케가 공격했지만 이것은 괴물에게 막혔다. 그 후 괴물이 그에게 돌진했고 그들은 싸웠다. 히노미야는 총을 집어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기요스케가 매우 빨랐지만 괴물은 여전히 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괴물의 공격을 막고 유기리의 방 안으로 넘어질 때까지. 괴물이 다시 공격하려 할 때 히노미야는 그것을 쐈다. 괴물은 화가 나서 그를 공격했지만 히노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 기요스케는 유기리의 팔에 있는 작은 호스를 보고 화가 나서 즉시 제거했다. 주변의 거울을 부신 후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해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힘의 힘으로 걸을 때 바닥이 파괴되었다. 괴물이 그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기요스케에게 손톱 하나 대지 못했다. 그는 괴물이 쓰러질 때까지 반격을 했고 결국 괴물을 죽였다. 괴물에 흩어진 몸의 일부에서 모모타로가 나타났다. 그 싸움이 끝난 후 기요스케는 건물을 모두 폭파시켰고 그들은 즉시 그 지역을 떠났다. 그런 다음 그는 강력한 힘이 사라지게 만든 제한장치를 해제했다. 항구에 가까워지자 히노미야는 펜드라의 배인 카타스트로프가 변장을 벗고 나타나자 놀랐다. 메이지가 내려와서 죄수들에게 모두 자유라고 말했다. 히노미야가 기요스케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펜드라에 합류했다. 배에 오르면서 메이지는 기요스케에게 히노미야와 문제가 없을 것인지 물었다. 히노미야는 배 바닥에서 그의 눈으로 주인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USEI 조사관으로 밝혀졌고 판드라 조직에 성공적으로 잠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날 늦게 기요스케는 히노미야를 메이지, 모미지, 요와 소개했다. 기요스케는 모모타로에게 히노미야를 공격하라고 했지만 공격은 히노미야에 의해 막혔다. 메이지는 관찰한 바를 통해 히노미야의 능력을 이해했다. 다른 힘은 그의 ESP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 기요스케는 유기를 시켜 히노미야의 마음을 읽게 했지만 그녀도 그에게 힘을 사용할 수 없었다.
유기리의 두통 때문에 키요스케는 히노미야의 힘이 다른 염력자들의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염력자가 히노미야와 가까이 있으면 두통이나 치통 같은 다양한 증상을 느끼게 된다. 메이지가 히노미야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서 그들은 로비에서 노는 두 아이를 만났다. 히노미야가 아이들에 대해 물었을 때 메이지는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려진 염력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많은 어린 염력자를 입양했다고 덧붙였다. 히노미야는 다시 그의 상사와 대화하며 판도라에서 본 것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의 상사는 다시 한번 그 조직이 저지른 범죄를 상기시켰다. 바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들은 히노미야에 대해 이야기했다. 메이지는 키요스케에게 히노미야를 아직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노미야가 그들의 모든 능력의 면역이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키요스케는 그들의 실제 임무에서 히노미야를 시험할 계획을 이야기했고 그 일을 함께하도록 그를 데려갔다. 그들이 임무가 수행될 나라에 도착했을 때 히노미야는 쿠사키의 그룹이 밀수 중인 판도라 라벨이 붙은 제품을 보았다. 그는 또한 최근에 도난 신고된 총과 그림을 보고 놀랐다. 키요스케는 모미지에게 마피아에 연락하여 그들이 해질 무렵 거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리라고 지시했다.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서 메이지에게 그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메이지는 즉시 이 스파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 마주치기를 기다리며 놀고 있던 중 모미지와 요한은 키요스케에게 자신들도 일을 하겠다고 알렸고 그러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키요스케는 히노미야에게 모미지와 유아와 함께 하도록 보냈다. 히노미야는 갑자기 유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길을 말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귀가 갑자기 아프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멀리서 힘을 사용하는 유아를 보았다. 위쪽에서는 마제도 상대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모미지는 적을 쫓고 있었다. 유아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건물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키요스케는 그들이 실제로 그들과 거래가 있는 마피아의 일원임을 알게 되었다. 마피아가 그들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요스케는 마피아의 동기를 알기 위해 마피아의 리더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고 시노미야에게 신호가 오면 리더를 죽이라고 지시했다. 해질 무렵 키요스케와 마게는 카를로라는 이름의 마피아 리더와 맞섰다. 시노미야는 키요스케의 그룹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의심받지 않도록 키요스케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유아도 주변에 있었고 모미지는 다른 적을 제거했다. 키요스케와 카를로는 그들이 아직 제국 군대의 일원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눴다. 시노미야는 키요스케에 대해 연구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키요스케가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ESP를 사용해 어떻게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유의 힘을 이용해 히노미야에게 키요스케의 총 발사 신호를 전달했다. 하지만 히노미야는 이를 수행할 수 없어 적들이 키요스케를 쐈다. 적들은 모두 키요스케처럼 보이는 것에 놀라 서로를 쏘기 시작했다. 히노미야가 일어섰을 때 키요스케와 메이지가 이미 그의 뒤에 있었다. 키요스케는 히노미야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히노미야의 힘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넓은 범위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키요스케는 히노미야에게 다가가 제안길을 건넸다. 그들은 대화가 이루어졌던 방으로 돌아갔다. 키요스케는 카를로의 머리를 제거했는데 그가 단지 로봇임이 드러났다. 그때 그는 히노미야에게 진짜 카를로를 찾을 곳을 알려주었다. 히노미야가 카를로가 있는 건물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없었다. 카를로는 그의 힘을 사용해 그들을 공격했지만 키요스케가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키요스케는 그의 강력한 힘을 방출했다. 그는 카를로를 공격했으며 카를로는 즉시 짓눌렸다. 이 공격으로 다른 건물들도 파괴되었다. 나라의 블루스타 데이를 개최할 날이 왔고 이는 에스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소피 공주가 이끌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두 명의 바벨 회원인 미나모토와 사카리 등 에스퍼 관련 조직들이 참석했다. 그들이 행사장에 들어갔을 때 키요스케의 그룹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미나모토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키요스케는 언젠가 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키요스케의 그룹이 떠나려 할 때 사카리가 그들을 멈추고 키요스케의 옷을 잡았다. 하지만 동료들이 주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바람에 사카리는 즉시 키요스케의 손을 놨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다시 켜졌을 때 그들은 벽에 적힌 글을 보았다. 한편 미나모토와 사카리는 국가의 국방장관에게 가서 판드라에 대해 논의했다. 갑자기 왕실 경호원이 들어와서 소피 공주가 판드라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때 사카리는 대치 중 기요스케의 주머니에서 가져온 USB 드라이브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기요스케가 다른 건물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주가 깨어났을 때 판드라의 멤버들이 자신을 소개했고 소피는 현재 상황을 깨달았다. 소피는 기요스케에게 왜 그들이 이러는지 물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유기리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소피는 판드라의 실제 멤버들이 자신이 듣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요스케는 처음에 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모두에게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말했다. 사카리는 USB 드라이브에 남아있는 파일을 보았을 때 공주를 암살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아마도 판드라가 공주를 죽일 계획을 보고 그녀를 납치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유기리가 소피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지만 소피가 대화하고 싶어서 그녀를 멈췄다. 기요스케와 히노미야가 소피와 유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요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임무의 상태를 알렸다. 요는 그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소피를 암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판드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소피와 유기리는 기요스케에게 산책하러 나가도 되는지 물으러 방에 들어갔다. 기요스케는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기에 그들을 허락했다. 미나모토는 밖에 그렇게 많은 소피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기요스케를 즉시 떠올렸다. 그 후 요는 사람들의 패닉 소리를 듣고 즉시 모미지에게 이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모미지와 마기는 즉시 그들 쪽으로 갔지만 한 명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도망칠 수 있었다. 또 다른 적의 무리가 집으로 가고 기요스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히노미야는 소피와 유기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기요스케는 이 암살자들이 바네스퍼 조직에 의해 소피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소피가 에스퍼들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암살자들은 누가 배우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기요스케는 그들이 곧 알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미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현재 USB 드라이브에 게임을 하고 있는 미나모토와 사카리였다. 그들이 게임을 끝내고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보았다. 데이터에 접근한 후 그들은 국가의 예산, 회의, 제안된 법안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았고 이는 국방부 장관이 즉시 이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이유였다. 미나모토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떠올라 장관에게 부탁했다. 소피는 유기리와 히노미야를 자신이 후원하는 이전 고아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유기리에게 이 고아원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익숙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을 때 소피의 경호원이 와서 히노미야와 아이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다. 미나모토가 오자 그는 소피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고 소리쳤다. 그 남자는 갑자기 총을 꺼내 소피를 쏘려 했지만 히노미야가 그녀를 구해 그 총알에 맞았다. 그 남자가 소피에게 가까이 오자 유기리는 갑자기 강한 힘을 발휘하여 그녀를 보호했다. 그때 기요스키가 와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적의 총과 손가락을 부수는 힘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장관은 암살자를 체포할 기회를 가졌다. 소피가 기요스케와 유기리를 보았을 때 그는 그가 아이의 수호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기요스케는 유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미나모토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기요스케는 즉시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이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그룹이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히노미야는 다시 그의 주인에게 이야기하며 그가 아직 배의 중앙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를 위한 계획을 생각해냈다. 기요스케의 그룹이 일본에 들어가려 할 때 사보미 감독이 이끄는 바벨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히노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배의 방들을 열었지만 들어간 방들이 모두 같아서 짜증이 났다. 그가 방에서 요와 유기리를 만나자 깜짝 놀랐고 그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헬리콥터에 있던 미나모토는 3명의 여자 동료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그로 인해 배의 다른 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이 여자들은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했다. 사카리도 다리 근처에서 기요스케 그룹을 막고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발표를 들었을 때 그들은 행동을 취했다. 재앙을 공격한 이 3명의 여자가 강력했기 때문에 기요스케와 함께 탑승한 다른 엑스퍼들은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모미지가 바벨이 재앙 시스템을 침투했을 때 경고를 받았다. 판도라의 구성원들은 항복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이 그들에게 힘을 사용할 것이다. 키요스케는 적의 여왕 카로를 보고 그녀에게 맞서러 갔다.
그들은 서로 싸우며 거의 동등한 힘을 보여주었다. 한편 요와 히노미야는 나가미라는 다른 소녀와 마주쳤다. 요는 나가미를 맞추지 못했고 그녀는 그의 힘을 사용해 그를 바벨 선박으로 순간 이동시켰다. 히노미야는 모모타로를 그녀에게 던지고 리미터를 뒤집어 나가미의 공격이 그에게 통하지 않게 했다. 그가 그녀를 붙잡았을 때 또 다른 소녀인 시오가 와서 히노미야를 붙잡았다. 히노미야는 이 두 요원의 이름을 듣고 그들의 유니폼에 있는 바벨 로고를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그들이 일본의 특수 염력 부대인 아이들임을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재앙의 주요 구역에 대한 접근 통행증을 찾아 모모타로에게서 발견했다. 그 후 그들은 마법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히노미야에게 방패를 만들어 마법사와 모미지가 그들과 제대로 싸울 수 없게 했다. 재앙은 바벨에 의해 성공적으로 통제되었다. 나가미와 시오도 빠르게 떠났고 기요스키가 이를 눈치챘을 때 카오루도 싸움을 멈추고 떠났다. 히노미야가 기회를 잡아 조사하고 있을 때 기요스키가 그를 보았다. 모미지는 그들이 재앙을 고칠 수 없다고 인정했고 기요스키는 바벨 선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키요스키가 떠나려 할 때 히노미야가 그를 붙잡아 둘이 함께 바벨로 텔레포트되었다. 잠수함이 바벨 선박을 공격했고 곧 키요스키와 히노미야가 선박에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즉시 요와 다른 동료들의 위치를 찾았다. 갑자기 히노미야 앞에 수류탄이 나타났고 키요스키는 즉시 그것을 집어던졌다. 세 명의 소녀들이 다시 나타났고 키요스키는 히노미야에게 재앙을 조종하는 리모컨을 찾으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세 소녀를 처리할 것이다. 사보미는 재앙을 조종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가 원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잠수함이 다시 바벨 선박을 공격했을 때 히노미야는 또 다른 힘을 사용할 기회를 잡았다. ESP의 면역일 뿐만 아니라 그는 직접 만지는 엑스퍼의 힘을 일정 시간 동안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사보미를 물리치고 재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원격 조종기를 파괴할 수 있었다. 모미지는 재난의 방향을 빠르게 바꿨고 히노미야는 모노모토에게 붙잡혔다. 두 사람은 싸우다가 갑자기 무언가 폭발했고 히노미야는 배에서 뛰어내려 탈출했고 기요스케가 그를 구했다. 세 소녀가 다시 공격했고 기요스케는 여왕과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순간 메이지와 모미지가 히노미야에게 재난의 정식 이름이 재난의 여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또한 판도라가 범죄 조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단지 정상인들에게 억압받는 엑스퍼를 해방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으며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 여주인은 아카시 카오루였지만 기요스케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카오루에게 넘길 수 없다고 했다. 키요스케는 세 소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힘을 사용하여 그들이 싸움에서 지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재난을 피할 기회를 얻고 바벨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그들은 적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재난의 모습을 다시 바꾸었다. 그들은 도쿄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으며 판도라의 일원인 머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키요스케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키요스케는 떠나며 자신이 처리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히노미야와 다른 멤버들은 도시를 산책하며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다. 모미지는 유기리의 기념품을 사러 갔지만 유기리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고르고 싶어 도망쳤다. 마게는 히노미야에게 유기리를 쫓아가라고 명령했다. 만약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그의 힘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리는 행운의 부적 가게를 지나치며 판매 중인 한 물건을 마음에 들어 했다. 다행히도 히노미야가 제때 도착해서 유기리는 그것을 살 수 있었다. 그 후 그들은 놀이공원을 지나쳤고 히노미야는 유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분의 티켓을 구매해야 했다. 고급 엑스퍼는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히노미야는 자신의 제한기를 사용했다. 그들이 관람하는 동안 히노미야는 그녀에게 그냥 있어 달라고 하고 자신이 음료수를 사겠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미나모토였다. 그는 이미 히노미야가 미국의 수사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알렸다. 사보미도 나타나서 유기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사카리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히노미야에게 판드라의 구성원들을 잡기 위해 함께 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사보미는 키유주크가 군인이었을 때의 과거 이야기를 했고 그의 상관에게 배신당한 것이 키유주크가 그를 죽이고 다른 동료들을 죽인 이유라고 말했다. 사보미는 키유주크가 에스퍼 보호를 위해 설립된 바벨의 첫 번째 구성원들도 죽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범한 것과 관련된 어떤 에스퍼 보호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순간 히노미야는 사보미도 키우주크처럼 오랫동안 살아왔고 여전히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미나모토는 그들이 할 일이 키우주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키우주크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점검했고 자신이 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오자 그는 즉시 방을 나갔다. 유기리는 공연을 본 후 아이가 울면서 부모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아이의 부모를 쉽게 찾았고 그들은 부모에게 갔다. 소녀는 부모에게 유기리가 그들을 찾기 위해 한 일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녀가 염력자라고 결론지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주목했다. 사카리는 유기리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경비원이 그를 막았다. 경비원이 유기리를 데려가려고 만졌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힘을 방출했다. 그래서 사카리는 즉시 미나모토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유기리의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유기리를 붙잡아 그녀의 힘을 무력화시켰다.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메이지도 유기리의 힘을 느끼고 그곳에 왔다. 그런 다음 그는 히노미야에게 제한장치를 재활성화하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즉시 그 지역을 떠났다. 잠시 후 모미지는 히노미야에게 키요스케가 그들을 구한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키요스케는 염력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키요스케의 생일을 축하했는데 히노미야는 그것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미지는 그에게 내년에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들이 기뻐하는 동안 키요스케는 자신이 다음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히노미야도 그들이 내년에도 함께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진정한 키요스케가 살인자인지 에스퍼의 구세주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 후 그들은 다음 임무에 대한 회의를 가졌고 임무는 새로운 ECM을 훔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를 분석하여 일반 사람들이 에스퍼에게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키요스케는 이번 임무가 끝나면 다시 일본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히노미야는 그에 대해 생각했고 키요스케는 그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기에 그를 주목했다. 그때 히노미야는 모미지에게 바벨이 판도라에게 왜 화가 났는지 물었다. 사보미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그들이 아는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의 세부사항을 말할 수 없었고 그녀는 히노미야가 진실을 알기 위해 기요스케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모미지가 덧붙이기를 기요스케가 그에게 준 제한장치 때문에 기요스케가 그를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기리는 나쁜 꿈에서 깬 후 그들에게 갔다. 그는 히노미야에게 다시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기요스케는 그들의 여왕을 위해 준비된 왕자로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재앙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유기리가 잠이 들자 모모타로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달라고 요청했다. 히노미야가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젊었을 때 기요스케와 사보미의 사진을 보았다. 키요스케도 그곳에 와서 테이블 서랍에 숨겨진 노트를 가져갔다. 그가 노트를 열자 우츠미가 나타났고 노트를 보자마자 그가 왜 나타났는지 즉시 알았다. 키요스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우츠미에게 재난의 세부사항이 담긴 종이를 주었다. 그러자 우츠미는 그 재난이 이하치고의 정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예지력과 텔레파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다. 키요스케는 우츠미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츠미가 대신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염력을 없애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우츠미는 책꽂이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공격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기요스케는 히노미야에게 준 제한장치를 보았다. 다음 날 기요스케는 제한장치를 히노미야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떨어뜨렸을 때 몰랐던 척했다. 기요스케가 떠나려 할 때 히노미야는 그의 다음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기요스케는 그가 계획을 진행하면 히노미야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물었지만 히노미야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히노미야는 그의 상사에게 그의 계획과 바벨과 협력하기로 한 결정을 전했다. 그는 이전에 만났던 세 소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바벨에 간청했다. 그들은 문제만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요청은 곧바로 미나모토에게 전달되었다. 카오루는 이를 듣고 이 작전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미나모토는 그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결심했다. 다음 밤 기요스케가 임무를 시작했다. 미나모토가 그들에게 총을 겨누자 팬도라 멤버들은 자신들이 바벨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미나모토는 기요스케가 재난 예측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집중력을 잃었고 그래서 메이지가 행동에 나서 총을 잡았다. 메이지가 미나모토를 붙잡고 있는 사이 기요스케는 그들을 떠났다. 히노미야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재난으로 돌아갔다. 한편 기요스케와 카오루가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도 재앙의 침몰에 대한 예언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바벨이 판도라를 구하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요스케는 이를 믿지 않았고 카오루는 기요스케가 재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공격했다. 기요스케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사용할 때 카오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막기만 했다. 히노미야가 이하치고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상사에게 구조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앙 안에 어린이와 민간 에스퍼만 있다는 이유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히노미야는 방에서 기요스케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는 의심스러운 행동 때문에 이미 히노미야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요스케는 히노미야의 눈을 보며 누군가를 떠올렸다. 과거 기요스케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보미 가족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보미도 영역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요스케가 아버지를 위해 편지를 쓰는 동안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을 혼냈던 때를 기억했다. 갑자기 사보미가 방에 들어와 기요스케의 편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편지를 되찾았다. 사보미는 기요스케의 능력을 막을 수 없어서 놀랐다. 제국군대의 대장인 에이지도 우츠미와 함께 도착했다. 그는 대학 시절 기요스케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요스케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에이지는 ESP 유닛을 설립하고 기요스케와 사보미에게도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사보미는 에스퍼들이 도구가 되어 전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대했다. 사보미는 기요스케를 데리고 방을 나갔다. 그때 우츠미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발견하고 주워 읽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요스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츠미는 기요스케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이지는 여전히 기요스케와 사보미가 ESP 유닛에 합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에 사보미와 기요스케는 자신의 능력과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ESP 유닛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지와 어스미가 도착했을 때 키우쇼크와 사보미는 이미 다른 ESP 유닛의 멤버들과 함께 있었다. 1년 후 키우쇼크가 고쳐야 할 일을 끝냈을 때 그는 도로에서 경찰관과 마주쳤다. 경찰관이 그를 꾸짖는 동안 사보미가 나타났다. 경찰관과 사보미는 사보미가 경찰관을 걷어차고 다른 제복 입은 경찰관에게 던져지기까지 언쟁을 벌였다. 어스미는 즉시 그것이 해군 장교라는 것을 알아내어 그들을 걱정하게 했다. ESP 멤버들은 에이지가 고위공직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사이 그들 중 한 명의 능력을 이용해 에이지는 새를 통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알 수 있었다. 고위 관료들은 ESP 부대를 해체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에이지는 일반 군인과 협력자 간의 결투를 제안했다. 그가 지면 ESP 부대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에이지는 모두에게 알렸고 1대1 공중 전투라고 덧붙였다. 사보미는 이전에 일으킨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자원했지만 에이지는 기요스케를 선택했다. 그 후 기요스케는 다가오는 경기를 위해 즉시 훈련을 받았다. 결투의 날이 오자 사보미는 기요스케의 상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것이 싸움에 연루된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결투가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키요스케에게 가기 위해 갑자기 떠났다. 상대가 키요스케를 쫓는 동안 그는 병사에게 쉽게 목표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꿨다. 키요스케는 훈련 중에 이걸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키요스케는 여전히 몸이 너무 무거운 것처럼 느껴져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에이지는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키요스케가 싸우기로 선택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여전히 확신했다. 반면에 키요스케는 아버지가 그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꼈고 그것이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키요스케는 에이지와의 대화와 그가 준 조언을 기억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싸울 용기를 가졌다. 이로 인해 그는 상대 비행기의 윈드실드를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결투의 승자로 선언되었다. 그때 에이지는 외국 잠수함이 해당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다. 에이지는 즉시 기요스케에게 탄약을 교체하고 잠수함 위치로 가라고 명령했다. ESP의 다른 멤버들도 행동에 나서 군인들에게 ESP 부대가 잠수함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잠수함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군인이 그들에게 발포했다. 잠수함이 다시 가라앉자 에이지는 ESP 부대에게 내버려 두라고 지시했다. 몇 분 후 그들은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3마리의 돌고래를 보았다. 그들은 갑자기 공격을 받아 돌고래 중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러자 다른 2마리 돌고래도 공격을 받았고 ESP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하나의 미사일이 뚫고 들어왔다. 기요스케는 즉시 그것을 쫓았고 갑자기 그와 싸우던 사람이 그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막았다. 기요스케가 배로 돌아왔을 때 ESP가 2마리 돌고래에게 말했다. 그러자 돌고래는 ESP가 그들보다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몇 년 후 기요스케는 에이지와 적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에이지는 전쟁이 끝났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기요스케는 싸우고 싶다고 말하며 적의 다음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에이지는 죽은 돌고래의 뇌가 들어있는 물체를 보여주었다.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은 ESP가 나타날 것이며 기요스케가 그들을 이끌고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에이지는 그에게 총을 겨누고 그가 죽어 누구도 자신과 같은 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길 원했다. 그는 또한 다른 누군가가 기요스케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를 여러 번 쐈다. 마지막 총알은 기요스케의 머리를 겨냥했고 에이지는 이제 죽은 다른 에스퍼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요스케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는 놀랐다. 그러자 기요스케에게 즉시 죽임을 당했다. 그것이 기요스케가 그를 배신한 일반인들에게 복수를 시작한 이유였고 그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USEI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지만 재난을 막을 수는 없었다. 기요스케는 히노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히노미야가 어떤 능력에도 면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히노미야는 여전히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을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히노미야는 총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총을 기요스케에게 던졌지만 기요스케는 피했고 히노미야는 즉시 이하치고를 붙잡아 그 힘이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USEI는 재난을 감지할 수 있었다. USEI는 즉시 공격하고 그들의 리더에게 보고했다. 기요스케는 그들의 리더의 목소리를 듣고 에스퍼에 대한 그의 말 때문에 화가 났다. 그들은 재앙에 공격하기 시작했고 히노미야는 USEI가 그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키요스케는 순간이동을 하고 즉시 적들과 맞서기 위해 나갔다. 재앙을 공격하는 자들은 무인으로 드러났고 USEI가 다른 아이들을 보았을 때 패티가 와서 그들과 싸웠다. 하지만 ECM을 가져온 병사들이 있어 패티는 더 이상 그녀의 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른 이들은 먼저 숨었고 미나모토 그룹에게 수색당하고 있었다. 갑자기 머슬이 나타났고 그들도 자신을 드러내고 미나모토 그룹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때 그들은 재앙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소식을 받았다. 미나모토는 그것을 마법사 그룹에게도 보여주어 그들은 재앙으로 신속히 돌아갔다. USEI는 히노미야의 보스가 전화를 받지 않는 사이에 AI 하치고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레이지의 그룹이 재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들어간 방에 있던 적들을 공격했다. 유기리도 적들에게 발견되어 붙잡혔다. 그들은 다른 엑스퍼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가서 패티와 다른 아이들을 보았다. 히노미야가 그의 보스를 대면했을 때 그는 즉시 뒤에 있는 유기리를 발견했다. 히노미야는 엑스퍼들도 사람이라며 유기리를 풀어줄 것을 원했다. 하지만 그의 보스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키요스키가 눈앞에 모든 무인 비행기를 파괴하고 나서 그는 재난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적들에게 타겟이 된 2아이를 보았다. 그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다가가려 할 때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다행히 메지와 유아가 공격을 막고 그의 힘을 사용해 적의 헬리콥터를 폭파시켰다. 키요스케가 내려갔고 메지는 키요스케의 얼굴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래서 메지는 그를 깨우기 위해 다가갔다. 키요스케는 즉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왔지만 적들은 계속해서 그들과 배를 공격했다. 그래서 키요스케는 그의 진정한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무인 기체들과 싸워 재앙을 공격하는 다른 배들을 폭파시켰다. 그들은 재앙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모미지가 유기리를 기억했다. 유기리로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그들이 포털로 들어가게 되었고 천천히 다쳤다. 한편 히노미야는 일어나서 그의 리미터가 자신의 강타한 총알을 막았음을 보았다. 그는 미사일을 막으려는 기요스키를 위에서 보았다. 하지만 기요스키는 한계에 다다랐고
히노미야는 즉시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미사일은 재앙으로 곧장 날아가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켰다. 폭발 후 기요스키는 바다에 떨어졌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그것을 만지려 할 때 히노미야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 그를 구했다. 그들이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히노미야는 사보미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놀랐다. 사보미는 기요스키를 그들의 오래된 별장으로 데려갔고 사카리가 그를 돌보았다. 그녀는 미국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사카리에게 그것을 조사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들이 기요스키를 이곳으로 몰래 데려온 이유이기도 했다. 기요스키가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그에게 USAI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는지 즉시 물었다. 기요스키는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떠올렸지만 사보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카시와기와 3명의 소녀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USAI가 히노미야의 머리에 설치한 칩을 제거했다. 그것은 그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USAI와의 통신을 위해서였다. 히노미야는 기요스키의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카시와기는 대답을 거부했다. 그래서 시오는 그녀에게 무기를 사용하여 기요스키의 위치를 알아내기로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카시와기를 잠재웠다. 그들이 기요스키를 찾으러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히노미야는 그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간청했다. 카오루는 히노미야의 이유를 듣고 그녀를 데려가기로 동의했다. 한편 마게이는 유기리의 상황을 알아낼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또한 모모타로에게 히노미야가 USAI 위 스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게이는 그들에게 유기리를 구해야 하며 기요스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히노미야가 기요스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요스케는 히노미야가 재난 중에 들었던 목소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물었다. 히노미야는 USAI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사람과 한 번만 대화했다고 말했다. 그가 제공한 세부 정보 때문에 기요스케는 화가 났다. 그는 이 사람이 에이지라고 의심했고 소보미도 이에 놀랐다. 기요스케의 지나친 분노로 인해 그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미나모토가 빌라에 도착했을 때 사카리가 기요스케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말했다. 사카리는 기요스케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히노미야도 소보미에게서 기요스케의 상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보미는 기요스케가 에이지에게 죽임을 당한 후 복수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다. 소보미는 제국 군대에 의해 하나씩 총에 맞던 날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았고 전쟁 후 바벨을 세우고자 과거를 잊고 ESP 부대와 관련된 사람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그 사람들은 기요스케에게 공격받았던 이전 바벨의 멤버들이었다. 기요스케가 깨어났을 때 그는 옆에 혈액 이식을 받고 있는 카오루를 보았다. 카오루는 그들이 판드라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요스케가 혼자 하지 않기를 바랐고 함께 일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밤에 기요스케는 준비를 하고 즉시 빌라를 떠났다. 한편 히노미야는 잠을 잘 수 없어 숲을 걷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기요스케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찾기 위해 서로 도와주기로 했다. 숲속에서 히노미야는 카오루가 기요스케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기요스케에 따르면 그는 즉시 에이지를 만나야 했다. 카오루가 뭐라고 해도 그녀는 기요스케를 막을 수 없었고 이것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미나모토는 히노미야에게 기요스케를 쫓아가서 그가 가는 곳에 동행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은 리미터를 그에게 되돌려주었고 기요스케는 차량에 타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에이지는 카오루가 기요스케와 함께 그의 계획에 합류할 미래를 이하치고에서 보았다. 유기리도 이 시설에 함께 있었고 그들은 그녀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고 있었다. 히노미야의 전상사가 그가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기요스케는 이미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히노미야는 그 뒤에 서서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고 그는 두 유령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히노미야의 총을 빼앗아 자살을 시도했지만 기요스케가 그를 막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유기리와 에이지의 위치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인이 에스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미국과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에스퍼의 유명한 지지자인 노먼 그린이 새 시장으로 당선된 뉴스에 대해 지켜보았다. 그들이 시설에 도착했을 때 유기리가 이전에 실험당했던 실험실을 발견했다. 유기리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그동안 소피는 유기리가 실험당하고 있는 시설로 갔다.
그들이 유기리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남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그들은 에이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는 그들에게 이하치고에서 포착한 미래 사건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 사진에는 염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사진에서 카오루도 보았고 에이지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그녀도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쿄스케는 스피커를 하나씩 파괴했고 곧 로봇들이 방에 들어왔다. 그 남자가 쿄스케를 잡자 히노미야는 즉시 ECM을 파괴하여 쿄스케의 힘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고 그 결과 히노미야의 전 상사만 로봇에게 맞았다. 그들은 방에서 빠져나왔지만 로봇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았다. 그들이 큰 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훨씬 더 많은 로봇과 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쿄스케는 히노미야에게 로봇과 싸울 무기를 주었다. 갑자기 약해진 쿄스케의 상태 때문에 그들은 적들에게서 숨기 위해 급히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 쿄스케는 엘리베이터의 손잡이를 떼어내어 칼로 변형시켰다. 다음 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로봇들이 있었다. 히노미야는 그들과 함께 온 다른 적들을 신속하게 공격했다. 그때 쿄스케는 히노미야를 통과한 두 로봇을 파괴했다. 그들은 또 다른 넓은 방에 도착했고 히노미야는 즉시 그 안에 ECM을 파괴했다. 하지만 갑자기 반텔레포트 차프가 활성화되어 그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았다. 그들은 다시 로봇들과 싸웠지만 여전히 많은 적들이 오고 있었고 다른 적들도 그곳에 나타났다. 그들이 포위되었을 때 쿄스케는 강력한 힘을 사용할 준비를 했지만 히노미야가 그를 막았다. 다행히도 모모타로가 마제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 적들을 공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모미지와 요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적들을 모두 처치했다. 잠수함의 무기를 사용하여 그들은 시설 전체를 폭파시켰다. 그때 그들은 노먼 그린의 염력자에 대한 연설을 보았다. 그는 염력자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으므로 교수계는 뉴욕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유기리가 건물의 꼭대기에 있을 때 소보미가 그녀를 찾았다. 유기리는 즉시 자신의 힘을 사용해 소보미의 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진짜 소보미를 공격했다. 메이지도 유기리의 또 다른 클론과 싸웠고 모미지도 마찬가지였다. 모모타로는 모미지에게 일어난 일을 느꼈고 교수가 그녀에게 가려던 찰나의 유이 목소리를 듣고 그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요는 즉시 유기리가 보행자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맞섰다. 히노미야는 걷다가 유기리와 마주쳤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녀를 찾으러 돌아갔다. 노먼 그린의 취임식이 시작되기 전 에이지는 고위 관료와 이야기하여 큐스키의 도착을 주시하게 했다. 에이지는 이하치고에서 노먼 그린이 에스퍼와 일반인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먼 그린을 암살할 에스퍼를 지정했으며 이는 사람들과 에스퍼가 다시 문제에 휘말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또한 미래의 재앙의 여왕인 카로를 제거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미나모토와 사카리는 유기리를 보고 잠시 후 히노미야도 와서 유기리가 도로에 떨어뜨린 부적을 보았다. 그가 들어가려 할 때 경비원들이 그를 즉시 팬드라 회원으로 인식하고 그를 막았다. 그래서 미나모토는 경비원들을 공격했고 히노미야는 유기리를 막기 위해 빠르게 구역으로 들어갔다. 노먼이 연설을 위해 등장했을 때 유기리는 즉시 자신의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노먼을 공격했지만 히노미야가 공격을 막아 그를 구했다. 그러자 에이지의 공범인 고위관리가 노먼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행동에 나섰지만 미나모토가 그들을 막으러 갔다. 유기리는 그녀의 힘으로 그 지역을 포위하고 에스퍼를 죽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었다. 미나모토와 사카리는 히노미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기리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큐스케가 와서 유기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즉시 그를 공격했지만 큐스케는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때 큐스케는 건물 꼭대기에서 자신의 클론을 보았다. 유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녀의 힘의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 그때 큐스케는 자신의 클론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라진 후 그의 이전 동료들이 ESP 유닛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큐스케가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공격했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아버지는 그가 동료들과 함께 저승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큐스케는 이것이 단지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에이지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이마를 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어린 소년으로 변해 그에게 자신이 괴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큐스케는 자신의 강한 힘을 사용해 환상을 없애고 유기리와 자신만 남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시청에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히노미야는 곧바로 큐스케와 유기리를 보러 떠났다. 그동안 유기리의 기억이 실현받던 시절 하나씩 나타났다.
그녀의 기억은 쿄스케와 만날 때까지 여기저기로 이동했다. 쿄스케가 한 일 덕분에 유기리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녀를 둘러싼 힘이 사라졌다. 그 후 쿄스케는 즉시 유기리의 목에서 바코드를 제거했다. 잠시 후 쿄스케는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전투 중 극한의 힘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히노미야에게 유기리를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고 즉시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히노미야는 그를 따르지 않고 쿄스케에게 다가가 그를 구하기로 결정했고 유기리도 이를 도왔다. 히노미야가 쿄스케를 붙잡자마자 그는 즉시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잠시 후 그는 상황과 쿄스케의 힘을 성공적으로 제어했다. 쿄스케는 히노미야가 한 일에 놀랐다. 며칠 후 에이지가 광장에 앉아있을 때 쿄스케가 그에게 다가갔다. 에이지는 쿄스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쿄스케는 그의 여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대신 쿄스케는 에이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그를 그 지역에 남겨두었다. 히노미야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를 알렸다. 그가 건물을 나섰을 때 밖에서 쿄스케를 만났다. 그는 쿄스케에게 자신이 엑스퍼와 인간 모두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완성시킬 무언가를 찾고 싶어 했다. 그는 제한 장치를 그에게 돌려주었지만 쿄스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